안녕하세요. 처음 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 채널은 복잡한 인생의 문제들을 고전의 지혜와 현실적인 통찰로 풀어보는 공간입니다. 오늘 처음 인연이 닿은 여러분도 형제관계라는 풀기 힘든 숙제 때문에 이 영상을 클릭하셨을 텐데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실마리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 당신의 형제와 사이가 좋으신가요? 다행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대다수이실 겁니다. 통계에 따르면 성인 남녀 2명 중 1명은 형제와 갈등을 겪고 있으며 그중 상당수는 명절에도 연락하지 않는 남으로 살아갑니다. 부모님의 유산, 배우자 간의 기싸움, 그리고 해묵은 열등감. 이 세 가지 독소가 당신의 천륜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그리고 왜 결국 우리는 혼자가 될 수밖에 없는지 그 잔인한 이유를 파헤쳐 봅니다. 우리네 인생을 살다 보니 남보다 못한 형제관계 때문에 밤잠 설쳐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억울함과 서운함에 가슴이 답답하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주목해주세요. 단순히 참으라는 뻔한 위로가 아닙니다. 조선 최고의 실학자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에서 자식들에게 전했던 소름 돋을 정도로 현실적인 형제관계의 기술을 공개하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에 나오는 이 가르침만 알아도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내가 젊은 날 뼈가 부서져라 이래서 형제들 뒷바라지하고 자식들 키워냈는데 막상 늙고 병드니 내 곁에 아무도 없구나 하는 생각 말입니다. 명절이라고 자식들이 찾아옵니다. 반가운 마음에 허리가 굽은 줄도 모르고 장을 보고 며칠 전부터 사고를 고아내고 김치를 담가 바리바리 싸주지요. 그런데 자식들이 돌아가는 차 뒷모습을 보면서 왠지 모를 허전함에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것 같지는 않으셨습니까? 고맙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하는 말은 듣지만 정작 내 마음 깊은 곳의 외로움을 알아주는 이는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 기분. 심지어 한 배에서 태어난 형제들마저 이제는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 재산 문제로 얼굴을 붉히거나 아예 왕래조차 끊고 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전화벨이 울리지 않는 하루가 길게만 느껴지고 텔레비전 소리만이 정막을 채우는 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 인생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내가 정이 부족했나? 아니면 내가 덕을 덜 쌓았나? 여러분, 오늘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생로병사와 마찬가지로 인간관계에도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이치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피는 물보다 진하다. 형제는 수족과 같다는 말에 묶여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피를 나눈 형제보다 매일 마주치는 경로당 친구가 더 가깝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는 조선 최고의 지성, 다산 정약용 선생을 이 자리에 모셔오려 합니다. 다산 선생 또한 18년이라는 긴 유배 생활 동안 철저한 고독과 싸워야 했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형제와 생이별을 하고 자식들을 멀리서 그리워만 해야 했던 그분이 말년에 깨달은 관계의 지혜가 무엇인지 오늘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음의 짐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다산 선생이 건네는 위로와 냉철한 조언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다산 정약용 선생은 500여 권의 책을 저술한 대학자였지만 그의 삶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특히 전라남도 강진에서의 18년 유배 생활은 그에게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뼈저리게 가르쳐준 시간이었습니다. 권세가 있을 때는 문지방이 닳도록 드나들던 사람들이 그가 죄인이 되어 유배를 가자마자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다산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던 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말입니다. 다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험하기가 산과 같고 그 마음을 알기는 하늘보다 어렵다. 여러분, 다산의 철학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첫 번째 교훈은 바로 관계의 유효기간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형제와 자매, 이 천륜의 관계도 시기에 따라 그 성격이 달라져야 합니다. 어릴 적 형제는 한 이불을 덮고 자는 생존 공동체였습니다.
부모라는 울타리 안에서 함께 밥을 먹고 자라야 했기에 끈끈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성인이 되고 각자의 가정을 꾸리게 되면 형제는 더 이상 한 몸이 아닙니다. 엄연히 다른 가치관과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남이 되는 것입니다. 나무를 보십시오. 하나의 뿌리에서 나왔지만 줄기가 자라 가지가 뻗어나가면 그 가지들은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해 자랍니다. 동쪽으로 뻗은 가지와 서쪽으로 뻗은 가지는 서로 닿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나무가 커가는 이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이가 70, 80이 되어서도 저 멀리 뻗어나간 가지를 억지로 끌어당겨 내 곁에 두려고 합니다. 그러니 가지가 부러지고 생채기가 나는 것입니다. 다산 선생은 분수와 격을 강조했습니다. 사람 사이에는 마땅히 지켜야 할 분수가 있고 서로 침범하지 말아야 할 격식이 있다는 뜻입니다. 왜 나이가 들면 형제도 남이라고 느껴질까요? 그것은 매정해진 인심 탓이 아니라 각자의 삶의 무게가 그만큼 무거워졌기 때문입니다. 내 자식 챙기기도 버겁고 내 노후 걱정하기도 바쁜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을 배신이라 여기면 내 마음만 지옥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독립과 분가의 완성으로 받아들이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다산은 유배지에서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끊임없이 홀로 서는 법을 강조했습니다. 누구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의 마음을 지키는 힘. 그것이 바로 다산이 말한 수양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서운함을 느끼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냉정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보상 심리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라는 마음이 우리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산은 말합니다. 베푼 것은 잊어라. 받은 것만 기억하라. 부모가 자식에게 베푼 사랑은 자식이 다시 부모에게 갚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이 자신의 자식에게, 즉 여러분의 손주에게 내리사랑으로 갚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흐름입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사랑도 아래로 흐르는 법입니다. 그 물을 거슬러 다시 위로 올리려 하니 순리를 거스르는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독은 버림받은 고독이 아닙니다. 이제야 비로소 오롯이 나 자신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유의 시간이 주어진 것입니다. 평생 누군가의 아들, 누군가의 부모, 누군가의 형제로 살아오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오직 여러분 자신, 인간 아무개로서의 존엄을 찾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다산 선생은 관계를 끊으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뜨겁게 엉겨붙지 말고 서늘하게 거리를 두라고 하셨습니다. 불각은 불가원. 너무 가까이 하면 데이고 너무 멀리 하면 얼어 죽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자식과 형제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그들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서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냉철한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서운하지 않고 비굴하지 않게 당당한 어른으로 대접받으며 살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 다산의 가르침을 빌려 말년의 고독을 피하는 5가지 구체적인 처세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현대에 살아계셨다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5가지를 당부하셨을 것입니다. 첫째, 입은 닫고 지갑은 열되 곳간 열쇠는 절대 넘기지 마십시오. 다산은 청빈한 삶을 살았지만 경제적 기반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식들에게 양계닭을 치는 것을 하더라도 이익을 남겨라라고 조언할 만큼 실용적이었습니다. 어르신들 중에 어차피 죽으면 다 물려줄 거 미리 자식들에게 나눠주고 효도나 받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다산의 가르침을 빌려 말씀드리자면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말은 진리입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찾아오는 것은 효심 때문이기도 하지만 부모가 가진 힘과 여유가 있을 때 그 발걸음이 더 가벼운 법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재산은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자 자식들로부터 존중받게 하는 무기. 돈이 없으면 자식 눈치를 보게 됩니다. 병원비 한 번 달라는 말이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습니다. 다산은 말합니다. 검소함으로 자신을 지키고 넉넉함으로 남을 대하라. 자식에게 미리 재산을 증여하고 용돈 받아 쓰는 살보다는 내 재산을 꽉 쥐고 있으면서 자식들이나 손주들이 왔을 때
따뜻한 밥 한 끼 사주고 용돈 쥐어주는 능력 있는 노인이 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자존감을 지키는 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곳간 열쇠는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의 허리춤에 있어야 합니다. 둘째, 형제의 일에 간섭하지 말고 충고도 하지 마십시오. 나이 들어 형제 간의 의가 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말 때문입니다. 동생아, 재수 씨한테 좀 잘해라. 형님, 그 돈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걱정해서 하는 말인 줄 압니다. 하지만 듣는 형제 입장에서는 간섭이고 잔소리일 뿐입니다. 다산 선생은 유배지에서 형님 정약전 선생과 편지를 주고받을 때 학문적인 토론을 하거나 서로의 안부를 물을 뿐 형님의 삶의 방식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60이 넘고 70이 넘으면 각자 살아온 방식이 굳어져서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충고로 형제가 바뀔 것이라면 벌써 바뀌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그냥 두십시오. 그저 명절에 보면 건강해서 다행이다. 얼굴 좋아 보인다. 이 정도의 덕담이면 충분합니다. 형제의 불행을 내 탓으로 여기지도 말고 형제의 잘못을 고치려 들지도 마십시오. 무관심이 아니라 인정입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을 살도록 놓아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형제애입니다. 셋째, 과거의 무용담을 멈추고 지금을 이야기하십시오. 어르신들이 모이면 흔히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내가 왕년에 로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쌀 한 가마니를 번쩍 들었어. 내가 사업할 때는 돈을 갈퀴로 긁었어. 하지만 다산 선생은 과거의 영광에 젖어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배지라는 처참한 현실 속에서도 과거를 한탄하거나 자랑하는 대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인 저술 활동에 매진했습니다. 젊은 세대와 자식들은 여러분의 과거 무용담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듣고 싶은 것은 지금 여러분의 생각,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소소한 행복입니다. 과거의 자랑은 듣는 이를 지치게 하지만 현재의 깨달음은 듣는 이에게 울림을 줍니다. 만약 자식들과 대화가 끊긴다면 내가 과거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십시오. 오늘 본 꽃 이야기, 오늘 읽은 신문 기사에 대한 생각, 요즘 배우고 있는 취미 이야기. 이렇게 현재를 사는 노인의 모습이 훨씬 더 매력적이고 존경스럽습니다. 넷째, 고독을 즐기는 동락의 기술을 익히십시오. 다산은 홀로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이용해 자신을 갈고 닦았습니다. 여러분, 외로움 롤리너스과 고독 살러투드는 다릅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는 고통이지만 고독은 혼자 있는 즐거움입니다. 하루 종일 전화기만 쳐다보며 누가 연락 안 하나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 시간에 산책을 하십시오. 책을 읽으십시오. 텃밭을 가꾸십시오. 다산은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마음속에 책 한 권을 품고 있다면 세상 그 어떤 부귀영화도 부럽지 않다고 했습니다. 나이 들어 가장 추한 것은 시간을 때우지 못해 남을 귀찮게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장 우아한 것은 혼자서도 시간을 밀도 있게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혼자서도 잘 놀고 혼자서도 행복해 보이면 오히려 사람들이 여러분 곁으로 모여듭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혼자 계셔도 참 멋지게 사셔. 자식들이 이렇게 느끼게 만들어야 합니다. 의존하지 않는 노인, 스스로 충만한 노인이 되십시오. 다섯째, 기대하지 않는 연습을 하십시오. 이것이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다산 선생은 제자들이 배신하고 떠날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사람을 원망하는 대신 자신의 덕이 부족함을 탓하고 묵묵히 제 갈 길을 갔습니다. 자식에게, 형제에게, 친구에게 기대를 낮추십시오. 생일날 전화가 안 와도 바쁜가 보다 하고 넘기십시오. 용돈이 적어도 제 살기도 빠듯하겠지 하고 이해하십시오.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호의에도 큰 감사를 느끼게 됩니다.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서양 철학자의 말도 있지만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타인은 더 이상 지옥이 아니라 그저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됩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자식의 효도나 형제의 우애에 저당 잡히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행복은 오직 여러분의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빌려 나이 들매 고독과 인간관계의 해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이야기를 마치며 다산 선생이 유배지에서 두 아들 학연과 학유에게 보낸 편지의 한 구절을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패종망한 집안이라고 해서 스스로를 비하하지 말라.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글을 읽고 돌을 닦기에 가장 좋은 때가 아니냐. 부귀와 명예는 뜬구름과 같아서 잠시 머물다 가는 것이지만 마음의 향기는 천리를 가고 만년을 간다. 너희는 부디 마음의 주인이 되어라. 여러분, 다산은 모든 것을 잃은 절망의 끝에서 오히려 마음의 주인이 되는 법을 찾았습니다. 우리네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누군가의 부모로, 누군가의 배우자로, 누군가의 형제로 타인을 위한 삶을 사느라 바빴습니다. 내 이름 석자보다는 누구 엄마, 누구 아빠로 불리는 게 더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생의 가을을 맞이한 지금 잎사귀들은 다 떨어져 나갑니다. 자식이라는 잎사귀도 떨어져 나가 제 살 길을 찾아 날아가고 형제라는 잎사귀도 말라 비틀어져 떨어집니다. 앙상한 가지가 드러나고 찬 바람이 붑니다. 춥고 외롭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슬퍼하지 마십시오. 잎이 다 떨어진 나무를 보십시오. 그 나무는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잎을 떨구었기에 나무는 자신의 근원인 뿌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여러분이 타인의 시선과 기대에서 벗어나 여러분, 자신의 뿌리, 여러분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시간입니다. 형제가 남이 되는 것, 자식이 멀어지는 것, 이것은 여러분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해방시켜주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임무는 끝났소. 이제 당신 자신을 위해 사시오. 라고 세상이 주는 신호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좀 더 이기적으로 사셔도 됩니다. 맛있는 것이 있으면 자식 주려고 싸두지 말고 여러분이 먼저 드십시오. 좋은 옷이 있으면 아끼지 말고 여러분이 입으십시오.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망설이지 말고 떠나십시오. 여러분이 행복해야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이 당당해야 자식들도 여러분을 우러러봅니다. 늙음은 쇠퇴가 아니라 완성입니다. 잘 익은 홍시처럼 겉은 부드러워도 속은 달콤하고 꽉 찬 그런 노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부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이 세상의 소란스러움에서 한 발짝 물러나 스스로의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다산의 지혜를 전해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를 잊지 마시라고 5가지 문장을 마음에 새겨주십시오. 1. 자식은 내 소유물이 아니라 내 품을 떠난 손님이다. 2. 형제는 남이다. 각자의 가정을 존중하고 거리를 두자. 3. 내 재산은 내 생명줄이다. 죽을 때까지 놓지 말자. 4. 입은 닫고 지갑은 열고 마음은 비우자. 5.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시간이다. 여러분, 형제가 남이 되었다고 해서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나무가 자라면 가지가 멀어지듯 우리도 각자의 삶이라는 숲을 일구느라 잠시 거리가 생긴 것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속 응어리를 풀어내고 앞으로의 관계를 정립하는데 작은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결국 가장 소중하게 돌봐야 할 사람은 상처받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건강하십시오.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